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The Rotary Ticket Hypothesis라는 논문이고요. 논문 제목은 되게 재밌지만 네트워크 프루닝이랑 관련된 논문입니다. 네, MIT 연구소에서 논문 발표를 했고 최근 ICML 2019에서 오랄 프레젠테이션 한 논문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ICLR 2019에서 그 저자가 발표했었던 내용을 많이 참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닉네임이 호야라는 분이 깃허브에 이제 관련 논문을 리뷰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리서치에서 이 논문을 구현을 한 그 텐서플로우 구현체도 참고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 논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프루닝에 관련된 논문인데요. 일단 네트워크 프루닝이 뭔지 간단히 살펴보고 가자면은 프루닝이라는 게 좀 중복되는 그런 웨이트랑 커넥션을 뉴럴 네트워크에서 지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굳이 뉴럴 네트워크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람한테도 이제 비슷한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태어나서 1살, 2살일 때는 최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해서 저희 뇌 속에 있는 그런 뉴런들이 최대한 많은 커넥션을 갖게 되는데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많은 커넥션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커넥션들을 지우고 조금 프루닝된 상태로 네트워크, 사람의 뇌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디어를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을 했었는데요. 2015년에 송환이라는 지금 교수님이 이런 내용을 연구를 하셨었는데 일단 네트워크 프루닝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 저희가 원래 하던 대로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웨이트나 커넥션 중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제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원래는 이렇게 덴스하게 커넥션이 돼 있었는데 네, 웨이트를 지우게 되면은 커넥션을 지우게 되면 이제 오른쪽과 같은 모습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리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이런 커넥션이 지워짐으로써 발생하는 애큐러시 로스를 이제 복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 가운데 그림은 그 풀리 커넥티드의 프루닝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컨볼루션에서 프루닝을 한다고 하면 이런 3x3 필터가 이런 웨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프루닝을 하면 이제 오른쪽과 같이 대부분이 0으로 채워지고 조금 의미 있는 웨이트들만 살아남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이제 네트워크 프루닝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제가 슬라이드에 적은 대로 90% 이상 커넥션이나 웨이트를 날려버리면 애큐러시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이제 이전 논문들에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프루닝을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먼저 네트워크를 저희가 아는 대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지우고 그다음 이제 파인 튜닝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번 스텝과 3번 스텝을 이제 반복을 해서 그 프루닝 레이트를 조금 더 늘리거나 애큐러시를 조금 더 복구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이전 논문들의 프루닝 결과인데요. 아까 2015년에 그 송환이 이제 발표한 논문의 결과인데, 이 테이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르넷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12분의 1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파라미터의 수가 12분의 1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타번 에러가 거의 떨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아는 알렉스넷이나 VGG16 같은 경우도 웨이트가 거의 10배 이상 가까이 줄어들지만 애큐러시가 소폭 상승,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프루닝을 통해서 네트워크 사이즈를 그러니까 웨이트 사이즈를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애큐러시가 떨어지지 않고 이제 작은 모델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이전 논문에서 많이 증명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럼 네트워크 프루닝을 잘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를 이제 이 아랫부분에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당연히 애큐러시 드랍은 있으면 안 되고요. 저희가 어떤 최적화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애큐러시가 떨어지면은 아무리 최적화를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애큐러시 드랍은 없어야 되고
뭐 이전 슬라이드에서 나온 대로 일단 웨이트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0배 이상. 그래서 이제 VG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파라미터 수가 뭐 138 밀리언 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을 프루닝을 해서 0으로 채운다면은 이제 0이 아닌 값들이 이제 10.3 밀리언 정도만 살아남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하드웨어가 지원이 된다면은 이 프루닝된 네트워크를 빠르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프루닝된 웨이트는 기본적으로 뭐 0인 값들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의 뭐 최근 발표한 논문처럼 삼성의 엠피어 같은 경우에 그런 제로 스키핑을 활용을 해서 0인 부분은 계산을 하지 않고 건너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0 곱하기 10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그냥 0이 나타났을 때는 그 다음에 계산들을 다 스킵을 해서 원래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을 굳이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뭐 그런 계산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하드웨어가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프루닝을 뭐 지금 당장 적용하더라도 네트워크 사이즈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이제 하드웨어가 지원된다면은 뭐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논문의 이제 모티베이션은 이전 논문에서 얘기한 대로 웨이트 수를 크게 줄이더라도 오리지널 네트워크랑 거의 동일한 액큐러시를 나타내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그런 프루닝된 네트워크의 구조를 가지고 완전 초기부터, 그러니까 중간부터 파인 튜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루닝된 네트워크를 완전 스크래치부터 학습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뭐 일단 프루닝된 네트워크를 이제 구조만 유지하고, 그러니까 0인 부분과 0이 아닌 부분만 유지하고 0이 아닌 부분을 이제 다시 이니셜라이즈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아는 방법대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전 논문들에서도 많이 리포트가 됐지만 완전 초기부터 학습한 경우에는 동일한 액큐러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를 이제 당연히 이전 논문들에서도 많이 분석을 했는데요. 뭐 프로닝을 한다고 하면은 초기부터 스크래치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트레이닝된 웨이트 네트워크를 프루닝을 하고 일단 그 상태에서부터 파인 튜닝 하는 것이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크래치부터 했을 때 왜 액큐러시가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전체 오리지널 네트워크에서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네트워크의 캐퍼시티를 줄여놨기 때문에 그 구조만 유지하고 웨이트는 완전 이니셜라이즈 한 상태에서 학습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이런 스몰 캐퍼시티 문제 때문에 저희의 파이널 액큐러시가 원래 오리지널 액큐러시와 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전 논문들이나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이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는 이제 굉장히 단순합니다. 거의 이 논문 하나로, 이 슬라이드 하나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전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저희가 일단 전체 네트워크, 그러니까 모든 커넥션을 유지하는 네트워크를 이니셜라이즈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적당히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일단 프루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루닝 된 구조에서 그 프루닝이 안 된, 0이 아닌 웨이트들의 웨이트를 완전 초기 상태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논문 같은 경우에는 프루닝을 하고 그 상태에서 바로 파인 튜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루닝을 하고 나서 완전 초기화를 시켜서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한다고 하면 이제 액큐러시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프루닝을 하고 초기부터 다시 트레이닝을 할 거지만 그 초기화를 하는 그 값이 완전 새롭게 초기화하는 값이 아니라 저희가 이 1번 스텝에서 만들어놨던 그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몇 개만 가져와서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뭐 알고리즘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뭐 메인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제 로터리 티켓 하이포테시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위에 있는 문장이 이제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뭐 이거를 그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X라는 인풋이 들어오고 이제 W라는 웨이트로 초기화를 했을 때
적당하게 이제 t 이터레이션만큼 학습을 하면 이 t 이터레이션 이후에 이제 A라는 액큐러시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토레티케 하이포세시스라는 것은 저희가 적당한 어떤 마스크, 그러니까 프루닝 마스크를 구해서 이 마스크는 이제 0 아니면 1을 나타내는데요. 이제 각 이 웨이트가 프루닝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나타내는 그런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웨이트 개수만큼 이제 이 마스크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스크를 적절히 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뭐 T'에 해당하는 이터레이션 이후에 A'에 해당하는 액큐러시를 얻게 될 텐데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더 적은 이터레이션만 가지고도 전체 커넥션을 유지한 오리지널 액큐러시보다 이 프로닝된 액큐러시가 더 높은 그런 마스크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런 것이 존재한다라고 그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 M을 이제 위닝 티켓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웨이트마다 이런 프루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이 초기 웨이트의 상태에서 잘 찾아내면 이제 최종 단계에 도달했을 때 더 적은 이터레이션으로 더 좋은 액큐러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찾냐라는 것이 뭐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뭐 사실 이 위에 있는 것과 이제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동일한 내용인데요. 뭐 저희가 초반에 뭐 네트워크를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적당히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이제 일부 커넥션을 지우고 그 남아있는 커넥션들을 이 1번 상태에 있는 그 웨이트로 초기화를 시키고 이제 다시 트레이닝을 시키게 됩니다. 네, 단순히 이렇게 하기만 하더라도 이제 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웨이트를 충분히 많이 날려 먹고 더 적은 이터레이션만 있어도 더 좋은 액큐러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이제 위닝 티켓을 찾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 실험에서 이런 위닝 티켓이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로터리 티켓 하이포세시스처럼 뭐더 적은 이터레이션으로 더 좋은 액큐러시를 얻을 수 있는지를 뭐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실행한 뭐 실험은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이 실험의 목표는 당연히 이제 스팔스한 프루닝된 네트워크를 찾는 것이고 이 스팔스한 네트워크를 더 적은 이터레이션만큼 수행했을 때 더 좋은 액큐러시를 얻을 수 있냐라는 것을 뭐 찾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 실험을 하는데요. 엠리스트 데이터셋에서는 르넷이라는 MLP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고 있고 시퍼10 데이터셋에서는 뭐 VGG의 변형이나 아니면 레즈넷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어펜딕스를 보시면은 32페이지 정도가 있는데 이 저자들이 되게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이 위닝 티켓을 어떻게 하면 잘 찾을 수 있는지를 좀 휴리스틱하게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에블레이션 스터디만 읽어도 의미 있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MLP랑 스몰 CNN,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컴브 246은 VGG16의 조금 가벼운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뭐 위닝 티켓을 사용했을 때 오리지널 네트워크보다 빠른 컨버전스, 그러니까 빠른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고 빠르게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적어도 좋은 액큐러시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저희가 프루닝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 커넥션을 유지했을 때 그 파이널 그러니까 얼리 스탑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밸리데이션 로스가 제일 낮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학습시키고 밸리데이션 액큐러시가 제일 낮은 부분을 이제 얼리 스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전체 커넥션을 유지했을 때는 한 5천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한 5천 정도, 5천 이터레이션 정도에서 이제 학습이 제일 잘 됐었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프루닝을 했을 때는 프루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이터레이션만 가지고도 밸리데이션 로스가 제일 낮아지는 지점을 찾게 됐었고요. 근데 뭐 프루닝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그 학습해야 되는 뭐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얼리 스탑하는 이터레이션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선으로 된 게 이 위닝 티켓 알고리즘으로 찾아낸 그런 프루닝 네트워크의 학습 곡선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낸 것은요, 저희가 이제 프루닝을 하고 그 프루닝 된 네트워크 중에서 살아남은 커넥션을 완전 랜덤 이니셜라이즈 했을 때 하고 이제 초반부터 다시 학습을 했을 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위닝 티켓을 쓰지 않고 그냥 랜덤 이니셜라이즈를 했을 때는 위닝 티켓을 사용했을 때보다 그 학습 이터레이션이 더 많아지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왼쪽 그래프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닝 티켓을 사용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랜덤 이니셜라이즈 하는 것보다는 학습 이터레이션이 적고, 심지어는 100% 커넥션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학습 이터레이션이 적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학습 이터레이션 관점에서의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그 시파10에서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되게 뭐 컴보 6, 컴보 4, 컴보 2에 해당하는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 위닝 티켓을 사용했을 때는 그 전체 커넥션을 유지했을 때보다 적당한 프루닝 레이트를 유지하면은 더 적은 트레이닝 이터레이션만 가지고도 가장 낮은 밸리데이션 로스를 달성할 수가 있었고, 당연히 랜덤 이니셜라이즈 했을 때는 네, 굉장히 많은 이터레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위닝 티켓이 좋은 프루닝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두 그래프는 그 얼리 스탑인 상황에서의 애큐러시를 비교한 것인데요. 이 100%인 경우는 저희가 전체 커넥션을 유지했을 때인데, 저희가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터치로 그냥 온라인에 공개된 코드를 뭐 돌렸을 때 뭐 엠리스트에서 이 정도 애큐러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르넷을 사용했을 때요. 근데 이제 적당히 프루닝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100%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적은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애큐러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면 더 좋은 애큐러시를 얻기 위해서 더 적은 이터레이션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뭐 프루닝 레이시오가 뭐 1%, 한 요 정도 2%, 1%가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전체 웨이트 중에서 1%만 사용한다는 것인데, 뭐 1%만 사용하더라도 뭐 한 97% 정도 애큐러시는 얻을 수가 있고, 뭐 저희가 전체 웨이트에 한 0.5%만 사용해도 한 95% 정도의 정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NN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MLP처럼은 아니지만 당연히 100% 커넥션을 유지하는 것보다 프루닝을 한 것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애큐러시가 더 높게 나타나고요. 근데 그 프루닝 레이트가 더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더 적은 웨이트만 남기는 경우에는 애큐러시가 점점 떨어지는 뭐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는요. 그럼 프루닝 레이시오를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제 이 파란색이 100% 커넥션,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그 MLP 르넷을 사용했을 때 학습 이터레이션에 따른 애큐러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주황색이랑 초록색은 얼마만큼 웨이트를 남길 것인가. 그러니까 뭐 이 초록색은 21.1%의 웨이트만 남겼을 때의 학습 곡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1.1%만 남긴다고 하면은 그 오리지널 네트워크보다 그 최종 애큐러시에 도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 알 수가 있고, 심지어 학습이 다 끝났을 때 오리지널 네트워크보다 더 애큐러시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운데 그래프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파란색이 오리지널 네트워크인데요. 이제 그 프루닝 레이트가 3.6%일 때는
그 오리지널 네트워크와 이제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그 웨이트를 날리는 경우에는 이 1.9%만 남겼을 때는 오리지널 네트워크만큼의 정확도는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그래프는 뭐 위닝 티켓과 그냥 랜덤 이니셜라이즈를 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과 주황색은 뭐 51.3%, 21.1%의 웨이트만 남겼을 때이고 이 아래에 있는 분홍색과 하늘색은 프로닝된 네트워크를 뭐 랜덤 이니셜라이즈 해서 다시 트레이닝 했을 때입니다. 당연히 뭐 적당히 프로닝 레이쇼가 있는 경우에는 오리지널 네트워크가 이제 비싼 성능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웨이트를 날려버리면 오리지널 네트워크보다 액츄얼이 떨어지고요. 당연히 위닝 티켓보다는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프로닝 방법을 이제 원샷과 이터레이티브 프로닝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원샷 프로닝이라고 하면은 일단 한 번에 전체 웨이트를 날려버리는 것이고요. 이터레이티브 프로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최종적으로는 P%의 뭐 웨이트만 P%의 웨이트를 다 날려버리고 싶다. 뭐 예를 들면 90%의 웨이트를 날려버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한 10번의 이터레이션 동안 이제 매 라운드마다 뭐 10%씩 날려서 총 뭐 9번 정도의 이터레이션이 지났을 때 최종적으로는 이제 90%의 웨이트가 날아가는 좀 인크리멘탈하게 프로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MLP 실험에서는 이제 원샷 프로닝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CNN 같이 좀 복잡한 구조에서는 이제 이터레이티브 프로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원샷과 이터레이티브 프로닝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왼쪽의 두 그래프는 뭐 이터레이티브 프로닝이 원샷 프로닝보다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웨이트를 다 날려버리는 것보다는 좀 인크리멘탈하게 웨이트를 날리는 것이 그 학습 관점이나 최종 애큐러시 관점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그래프는요, 이터레이티브 프로닝을 했을 때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일반화가 좀 더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 그래프만 봐서는 좀 알기가 힘든데 이 저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그 이터레이티브 프로닝을 사용을 했을 때 그 트레이닝 애큐러시랑 테스트 애큐러시의 갭이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뭐 학습을 빠르게 하는데도 유리하고 최종 애큐러시를 높게 하는데도 유리하지만 그 트레이닝과 테스트 애큐러시를 줄이는 일반화 면에서도 일단 좋은 뭐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샷 프로닝의 경우에도 뭐 당연히 그냥 이니셜라이즈 하는 것보다는 뭐 학습이 조금 더 빠르고 최종적으로 이제 좋은 애큐러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샷을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원샷을 써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웬만하면 인터랙티브 쓰는 게 좋다라고 이 실험에서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작은 CNN에 대해서 학습이 얼마나 걸리는지, 최종 애큐러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뭐 아까 이전에 나왔던 뭐 그래프랑 비슷한데 뭐 사이즈가 다른 컨볼루션인 경우에도 위닝 티켓을 썼을 때 이 리이니셜라이즈 한 것보다는 학습이 더 적게 들고요. 뭐 당연히 오리지널 네트워크보다는 적당한 프로닝 레이시오에서는 적은 이터레이션으로 더 좋은 애큐러시를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저자들이 일단 추가 실험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추가 실험 중에 일부만 이제 논문에 첨부가 됐고, 다른 추가 실험들은 다 이제 어펜딕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드랍아웃을 추가한 그런 프로닝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자들이 이제 드랍아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드랍아웃도 결국엔 학습 단계에서 그 커넥션을 날려서 조금 뭐 레귤러라이즈 효과나 이런 것을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닝과 동일하게 이제 드랍아웃도 어떤 커넥션을 날림으로써 그 오리지널 네트워크의 서브 네트워크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로닝이랑 드랍아웃을 같이 썼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이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드랍아웃을 쓰게 되면은 이 실선이 드랍아웃을 쓴 건데요. 그리고 이제 점선이 위닝 티켓을 쓴 드랍아웃을 안 쓴 버전이고요. 그래서 드랍아웃을 쓰게 되면은 뭐 웨이트가 더 많이 그러니까 커넥션이 더 많이 날아가서 그런지 조금 더 많은 학습 이터레이션이 필요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조금 더 학습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드랍아웃을 쓰지 않은 그냥 위닝 티켓 알고리즘보다 더 좋은 애큐러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어느 정도 프로닝 레이시오에서는. 그래서 뭐 드랍아웃도 프로닝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큰 네트워크, 이제 VGG19에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서도 뭐 경향성은 이제 비슷하게 나타냅니다. 뭐 그 프루닝을 했을 때 적당히 이제 프루닝을 했을 때는 100% 커넥션을 유지한 오리지널 네트워크보다 더 좋은 애큐러시를 보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랜덤 이니셜라이즈 한 것보다는 미니스킷을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러닝 레이트에 되게 센시티브해서 러닝 레이트를 이제 잘 조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가 0.1인 경우에는 러닝 레이트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위닝 티켓을 쓰더라도 애큐러시가 이제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를 좀 작게 해서 0.01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조금 스테이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뭔가 오리지널 네트워크보다 더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러닝 레이트에서 웜업을 적용을 해서 초반 만 이터레이션 동안은 0.1,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가 0에서 0.1만큼 그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웜업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을 사용을 했을 때는요. 그게 이제 초록색에 해당하는 건데 그냥 하나의 러닝 레이트를 이용한 것보다는 더 좋은 애큐러시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네트워크보다 더 많은 갭을 모이면서 애큐러시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두 그래프도 이제 서로 다른 트레이닝 이터레이션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웜업을 쓰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프로닝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전에 두 실험에서는 레이어 와이즈한 프로닝을 적용을 했는데요. 어떤 한 레이어에서 절대값이 작은 순서대로 이제 날려서 제가 50%의 웨이트를 날리고 싶다고 하면은 그 절대값으로 서팅을 한 다음에 절대값이 작은 50%를 0으로 바꿨었는데요. 이전 두 실험에서는. 근데 이 실험에서는 글로벌 프루닝이라고 해서 전체 네트워크의 모든 웨이트들을 소팅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뭐 50%에 해당하는 것만큼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왜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했냐면요. 일단 VG19 같은 경우에는 그 인풋에 가까운 레이어는 웨이트가 굉장히 적은 반면에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각각의 레이어가 가지는 웨이트가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인풋에 가까운 레이어의 90%를 날린다고 하면은 뭐 한 웨이트가 2,000개, 3,000개밖에 없는데 90% 날린다고 하면은 한 2, 300개밖에 안 남죠. 근데 이제 뒤쪽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웨이트가 뭐 수십만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90%를 날리는 것과 그 웨이트가 적은 레이어에서 90%를 날리는 게 그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전체 레이어의 모든 웨이트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프루닝을 했더니 조금 더 잘 됐다고 합니다. 뭐 이 관련 결과는 에블레이션 스터디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레지넷 18에서도 이제 동일한 실험을 했었는데요. 뭐 여기서도 뭐 글로벌 프루닝을 사용을 했고 이제 러닝 레이트 웜업을 사용했을 때
웜업을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애큐러시가 더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게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이 이터레이션이 적을 때는요. 웜업을 사용하지 않은 게 더 애큐러시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터레이션 좀 더 많이 하게 되면은 러닝레이트 웜업을 사용한 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논문을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 이 논문에서 얘기한 논문의 뭐 한계점이나 뭐 퓨처 웍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논문에서 실험한 게 엠리스트랑 시파 10이기 때문에 조금 더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에서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이미지넷에서 한 그런 실험들을 이 논문에서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카이브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CNN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프로닝을 했었는데 뭐 RNN이나 조금 뭐 RL과 같은 다른 태스크에서도 이 위닝 티켓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위닝 티켓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뭐 되게 많은 뭐 퓨처웍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프루닝을 적당히 잘 하게 되면, 그러니까 위닝 티켓을 조금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전체 트레이닝 스텝을 좀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잘 해석하면은 트레이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뭐 다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닝 티켓에 따라서 뭐 위닝 티켓이 결국엔 전체 커넥션을 지우는 것인데요. 이 커넥션이 지워지는 뭐 패턴을 잘 분석을 하면 더 정확한 애큐러시를 가지는 아키텍처를 만들거나 아니면 더 작은 아키텍처를 만드는데 뭐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왜 잘 되는지에 대한 뭐 그런 해석, 이론적인 해석 뭐 이런 거에도 응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지금 이 논문에서 사용한 프루닝이 되게 언스트럭처드 된 프루닝이어서 이제 프루닝된 웨이트들이 되게 스팔스하게 퍼져 있잖아요. 근데 일단 하드웨어에서 이런 프루닝된 네트워크를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는 좀 그 프루닝된 웨이트들이 조금 이렇게 뭉쳐져 있어야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좀 더 가속하는 데 유리한데요. 그래서 뭐 레이어 와이즈한 프루닝, 그러니까 레이어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그런 프루닝에도 이런 위닝 티켓을 사용하면은 뭐 하드웨어 관점에서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내용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데서 좀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